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 토크 2월 24일 토요일 게살 토크 홍성지입니다. 전 야구선수 샘 유잉은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된 일은 사람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뀌며 어떤 사람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힘든 일 앞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일들로 고된 하루를 보내게 되면 더더욱 표가 나죠. 누군가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된다며 딱 잘라 끊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들은 신기하게도 내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요건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상은 잘 포장된 모습이나 부풀려진 말들보다 본인도 몰랐던 태도들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되고 힘든 일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다시 내게 찾아온 거야 너무 빨리 돌아온 거야 네 모습을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 토크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와 함께하는 게살 토크. 오늘도 더욱 힘내서 신나게 게살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게살 토크의 첫 번째 순서죠.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 혹은 00년대생들에게는 낯선 그 이름 우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모습은 미디어 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같은 곳에서나 그렇게 등장하는 우물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은 우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물하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온 아이들을 우물 속으로 데리고 간다는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부터 우물에서 뜬 물을 서로 나눠 마시다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까지. 이렇듯 우물은 수도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는 우리에게는 꽤나 낯설고 옛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서 아쉬울 개사리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신기한 존재, 인천의 용동 큰 우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조선 후기 우물 용동 큰 우물. 여기서 용동은 지금의 행정구역상 인현동이며 과거 일본식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개항 이후 생긴 이 용동이라는 마을은 경동 사거리와 동인천 사이의 우측 방향에 용처럼 생긴 고개 주변에 있다고 해서 용리, 용운정 등으로 불려오다 1946년 용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인천 길병원 뒷골목에 있는 용동 큰 우물은 1881년에 만든 것으로 자연우물을 현대식 우물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 우물은 맛이 좋고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아 수돗물이 보급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 우물에 얽힌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물로 술을 빚어야 맛이 난다고 해서 인천에서 한창 번성했던 양조장들마다 이 우물에 물을 길어다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1919년대를 전후해 이 우물 주변에는 요리집과 기생집들이 줄줄이 들어섰는데 그중 용동건번은 꽤나 유명했다고 합니다. 건번에서는 인물과 가무 솜씨 등을 보아 기생을 뽑고 기생 후보도 키웠다고 하네요. 지금도 신신예식장 뒤편 내리막길 층계에는 용동건번 이렇게 새겨진 돌계단이 남아있어 그 어린 시절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쌀 배급제가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술까지 배급제가 되면서 이때 생겨난 기생집과 요리집들은 차례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같은 기생집이나 요리집은 당시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고 서민들은 값이 싼 선술집 등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온돌 부뚜막 위에 나무로 만든 긴 탁자를 걸어놓고 따뜻하게 데운 약주와 함께 주로 인천 앞바다에서 잡아온 생선과 찌개를 안주로 먹던 이 선술집들은 부뚜막과 나무 탁자가 있다고 해서 목로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용동 큰 우물 옆으로 낙지볶음으로 유명했던 주촌집과 용동 큰 우물 노가리집, 신한은행 뒷골목 대포집, 청과시장 뒷골목의 목로주점이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특히 큰 우물에서 신신예식장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에 자리 잡은 튀김골목은 젊음의 낭만을 불태우는 장소였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이 휴가나 외출 등을 나오면 의례적으로 거쳐가는 길이기도 했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최고의 메카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랬던 화려한 골목의 모습들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칼국수 골목으로 변화하여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구전들을 듣다 보면 정말 시대에 따라서 그 장소가
빠르게 바뀐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용동 주변을 지나치면서 용동 큰 우물을 본 적은 있었는데 우물이 뭐랄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마 시대가 변하면서 우물만은 그때의 형태를 지니고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 우물과 함께했던 건물들과 길의 모습은 자꾸만 변하다 보니 우물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 장소를 떠올려 보니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질감 가득한 그 장소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삼 또 느끼는 거지만 저처럼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인천의 역사적 장소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게살 토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게살 토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뒤에 2부까지 재밌는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타이밍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엉망이었었어.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뭐 같았어. 아침을 먹는데 확인한 핸드폰에 밤사이 와 있는 네 문자를 보고선 기분을 잡쳤어. 또다시 날 찔러보는 네가 뻔히 보여서 거지같지 그다지 썩 반갑지 않으니까 네가 힘들어하는지 어떤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나 하나도 안 미안해서 미안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같겠지, 날아갈 듯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흔들렸어. 솔직히 좋았어. 너의 연락이 외롭고 힘들 때 항상 넌 내 옆에 없었어. 누구보다 소중했던 너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나도 역시 내가 제일 중요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같았지, 날아갈 듯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매일 밤 너를 그리던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널 찾지 않아. 왜 억울해 미안해 느끼지 마라 절대. 나는 돌아가지 않아. 너도 아팠겠지만 과연 나만큼이었을까. 언젠가 너를 생각하고 난 못했지, 웃고 말겠지.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같겠지, 날아갈 듯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yeah, I'll never cry again.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마음은 한결같겠지, 날아갈 듯 가볍지. Never cry again, yeah. 훌훌 털어버리고 여름은 모두 끝났지, 다시 오지 않겠지. I'll never cry again, yeah, I'll never cry again. 이제 웃을 일만 남았네. 미디어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
인천에 실제로 현존하는 용동 큰우물 이야기에 이어서 동인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동인천역과 도원역 역사 내에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동인천역과 도원역 두 곳 역사 내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인 택배함은 여성 1인 가구 증가와 다가구 주택 밀집 정도를 고려해 설치되었으며 역사 특성상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많이 이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것을 특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무인 택배함 이용자는 택배 수령지를 무인 택배함 주소로 기재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배송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한 뒤 수령자에게 보관함 인증번호를 문자로 보내면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수령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인천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나 택배 분실로 골치 아팠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또 인천이, 동인천이 누군가에게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의 동네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택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얼마 전에 택배를 도둑 맞았었거든요. 제가 비싼 가전기기 시키거나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분실된 적이 없었는데 그 비싼 아이스크림 있죠? 하겐다즈. 그거 세일할 때 3통 쟁여두려고 시켰는데 그걸 딱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먹는 거에 진심인 홍디. 그때 너무 어이없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나 저러나 도착 문자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택배. 여러분에게 게살 토크가 택배 같은 설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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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one two three four five 너를 감고가 많이 so one two three four five 잠시만 너와 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 그대는 내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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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와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갖지 못했었던 내가 나로 있던 시간 속에 둘이서 함께 바라보고 있던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내가 지치지 않게 다시 놓치지 않게 기적이 필요한 찰나에 너와 나 지금부터 잠시 one two three four five
자, 노래 듣고 왔으니 오늘도 군침 도는 맛집 소개해야겠죠? 여러분, 홍디 맛집 소개 기다리셨나요? 네, 저번 주에는 한식주점 반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라디오 듣고 방문해서 만나게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드셨다면 제 맛집 소개가 찐이라는 거 분명 아셨을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맛집은 신포동에 위치한 김치찌개 맛집 명월집입니다. 저 학생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김치찌개였어요. 이미 홍디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홍디는 하나에 꽂히면 그 메뉴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안 먹어본 김치찌개 체인점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김치찌개 맛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명월집은 김치찌개집이 아닌 백반집인데요. 자취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집밥 같은 든든한 백반집이 끌리더라고요. 10,000원도 안 되는 가성비 좋은 금액에 계절마다 바뀌는 신선하고 감칠맛 도는 맛있는 반찬들이 식탁 위로 가득하게 차려집니다. 거기에 김치찌개는 무한 리필이에요. 직접 떠서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깊어져서 새로 떠서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에 빠질 수 없는 고기도 왕창 들어가 있답니다. 반찬 구성도 정말 좋은데 나물 반찬부터 생선구이 그리고 아삭한 김치까지 상상도 못한 센스 있는 조합들로 한 끼 먹었지만 두 끼 먹은 만족감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 소개하다 보니까 군침도 막 돌고 명월집 또 가고 싶네요. 저는 오전 시간에 가서 한적할 때 아침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조만간 또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맛난 백반집이니까요. 마음까지 꽉 채우고 싶은 그런 날 든든한 한 끼 하러 명월집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전시 소개로 돌아올게요. 내 설레는 맘, 내 서투른 넌 오늘도 고민하고 내 다가오는 새 사랑은 아프지 않았음 한데 네가 끌리는 사람이 일단 만나봤음에 아니 사람 좋은 사람임 더 좋을 듯한데 난 너를 오래 봤잖아 쉽게 넌 울잖아 또 툭 눈물 흘리고 혼자 아프잖아 네 맘이 가장 중요해 또 네가 중요해 널 많이 아껴줄 사람 그런 사람이니 Would you baby help me Would you help me please 고민 많은 넌 항상 내게 묻곤 해 Would you baby help me Would you help me please 사랑은 참 너도 내 어렸더라고 늘 그렇듯 괜찮아 내가 힘내줄게 네가 느꼈던 그 맘 더 멀리서 봐봐 시간을 가져 저 꽃잎점처럼 기다리면 딱 하나 남아있을 거야 난 너를 오래 봤잖아 쉽게 넌 울잖아 또 툭 눈물 흘리고 혼자 아프잖아 네 맘이 가장 중요해 그치 넌 중요해
나만큼 아껴줄 사람 꼭 그랬으면 해. Would you baby help me? Would you help me please? 사랑 고민 넌 항상 나를 찾곤 해. Would you baby help me? Would you help me please? 언젠간 둘러볼래 나도 네 곳인데.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소개할 전시도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동인천 신보동 사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그렇게 열리는 전시라 저희가 전시 종료 기간까지 최대한 동일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인천의 다양한 역사를 포함해서 문화예술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오원배 작가의 부유현실 기록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 전시장 1 B동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오원배 작가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일관된 작업의 주제로 하여 작업을 지속해왔고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인간의 몸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부유현실 기록은 현실과 관계 맺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운유합니다. 현실 속에 부유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 맺고 이를 예술적 사유를 통해 기록하는 과정들을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전시 공간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장엄한 무대 같은 서사적 풍경을 연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도 선정된 오원배 작가의 전시. 따뜻해진 날씨, 나들이 겸 가족과 친구와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부가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도 2부 시작하기 전에 깜짝 퀴즈 나가야겠죠? 지난주 퀴즈 정답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최초로 커피를 팔기도 했고 서양인들이 인천항에 묵을 때 방문했던 한국 최초의 호텔. 이 호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불호텔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퀴즈도 나가겠습니다. 귀 활짝 열어주세요. 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을 딴 우물. 이 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말 힌트 다 드렸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개살 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재미난 2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잊지 못하고 아주 달콤히 맴돌아 나 꿈인 줄 모르고 애매히고 있어 그냥 어지러운가 봐요 잠이 든 그댄 아무 말도 말아요 이미 익숙해진 우리 미러 참을 수 없어 Have a fun so sweet 어색했던 우리 샷 와인처럼 쓰고 아프지
그만 잡아 phone 우리 얘기 다 끝났어 난 차가운 남자라고 누가 짜면 그런 거 못해 잡다 놓다가 새 폰에 찜은 묻히기 누가 못하냐고 알아낸 924 이별 따위는 서툴지 사실이잖아 익숙해졌으면 마치 노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일 허나 나보다 훨씬 여리디 어린 너위에 다 큰 어른인 척 좀 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해 좀 지울 수 없어 Have a felt so sweet 익숙해져 버린 네 향기처럼 쓰고 아프지만 내 맘을 가득 담아 그래 맘대로 널 보내줄게 난 너에게 취해 난 이 밤에 취해 네가 무지개 했던 그 기억 속에 그 추억의 헤매 널 찾고 있어 그냥 잊을래 너의 맘도 알고 싶어 Boy 그냥 잊어줘 baby please don't go 눈 감으면 맘대로 너와 걷던 길 함께한 시간 이대로 잠들면 난 오늘 좀 취한 것 같아 잠긴 목소리로 불러도 넌 아무렇지 않게 가줘 난 너에게 취해 난 이 밤에 취해 네가 무지개 했던 그 기억 속에 그 추억의 헤매 널 찾고 있어 그냥 잊을래 너의 맘도 알고 싶어 Boy 그냥 잊어줘 baby please don't go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원한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온 세상이 너 사랑하고 있는 걸 진짜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부끄러운 건지 대체 자꾸 어디가 못나 우울한 날 너를 생각하면 괜히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보 같아 생각은 진짜 별로야 내 맘속에 별로 이제 보이나 갖고만 별리다며 우스한 방에 날 녹여버리고 장난치지 좀 말라니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어란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진짜로 바보 같아 부디 꽃밭은 닿지 않았음을 헷갈릴 것 같아 뭐가 너인지 알 수 없잖아 생각은 진짜 별로야 내 맘속에 별로 이제 보이나 갖고만 별리다며 우스한 방에 날 녹여버리고 장난치지 좀 말라니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어란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 아니 근데 정말 넌 사랑인가 봐 어딜 봐도 내 눈에 너만 보이는 걸 아니 근데 진짜로 바보 같아 네, 오늘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제목도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박씨 가족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박씨를 가진 박씨게살입니다. 느낌표 하셨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박씨세요. 저희 집 강아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박씨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 사연, 박씨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랑스러운 박씨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자랑스러운 첫 번째 박씨, 저희 아버지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쌍남자, 마초, 우리와 같은 이미지가 딱 어울리는 마동석 같은 아버지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강함을 뿜뿜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꾼인 저희 아버지는 집안의 가사도 담당하고 계신답니다.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박씨가 아닌 저희 엄마를 젊었을 때 많이 따라다녔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 엄마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장에 나가보신 적이 없답니다. 어머님이 엄청 미인이신가 봐요. 아버지 겉바속촉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혈압이 막 오르는 그런 킹받는 사연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얘기 들으니까 너무 흐뭇하네요.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느 날처럼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 아버지는 각지고 다부진 어깨에 시크한 난닝구를 걸치고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쥐고 쓰레기를 버리러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저도 약속이 있어 아버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한층 내려가자마자 띵 소리와 함께 아래층 아주머니가 타시더라고요. 아우 철수 엄마. 그렇지 뭐 별거 없어. 아주머니는 친구분과 통화를 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아래층 아주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3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래층 아주머니의 통화 소리를 들으며 1층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박씨 가족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따라 읽어야겠어요. 갑자기 누군가 저희 박씨 가족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요. 알고 보니 그건 저희 아버지의 방구 소리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세게 끼셨으면 박씨 부르는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철수 엄마 별일 없지 뭐 그냥저냥 살아. 철수 그놈의 새끼 말도 안 듣지 뭐. 어머 매매매매 사람 살려. 통화 중이시던 아래층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방구 소리에 기함을 하시면서 휴대폰을 그만 탁 떨구셨는데 아니 글쎄 휴대폰 액정이 와장창 박살이 난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치듯 불이 나게 뛰쳐나가셨고 남겨진 저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단지에서 박씨 가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좁은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억울하진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익숙한 광경이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의 우렁찬 방귀보다 저희 집 강아지 방귀에 놀랄 때가 더 많거든요. 저희 집 박씨 강아지는 소리는 없지만 냄새로 강한 방귀라 자다 말고 공습경보! 이렇게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박씨 가족 중에는 제일 컨트롤이 잘 되는지라 크게 걱정은 없지만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박씨 가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불릴 생각을 하니 살짝 막막하긴 합니다. 이사 계획은 없는데 저희 박씨 가족 이대로 이 아파트에서 괜찮겠죠? 아니 전 너무 유쾌하고 좋은데요? 무학씨 가족, 무학씨 가족. 아, 놀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박씨 개살이 덕분에 오랜만에 걱정 없는 사연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함께 들으신 분들도 유쾌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우리 사연자님에게는 홍디가 선물과 함께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오늘도 괴살토크 라디오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동 큰우물 이야기부터 동인천 택배 소식 그리고 김치찌개 맛집 명월집 소개.
마지막 박씨 가족 사연까지 오늘 아주 알차게 달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개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카페 아마아마의 음료 협찬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 감독 이상희, PD 이권희, 음악 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로 놀러오세요.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눈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